S클래스 타다가 이거 타니까 너무 편한데.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케이스를? 대박 나면 어떡해요? 제가 또 한다면 또 합니다. IVT 이거는 물건인가요? 신의 한 수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엔진 소리 참 걸걸하네. 현대차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이거든요. K3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힘 괜찮네? 뭐야? 너무 엄살 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연비만 너무 강조하면서 연비만 좋을 줄 알았더니 하체도 상당히 단단하고. 오. 뭐야? 하체를 엄청 힘도 좋은데? 하체를 엄청 짱짱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하체 이거 아반떼보다 훨 낫다. 헐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 이야. 뭐지 이거? 뭔가 뭐야? 묵직한 그런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쫀쫀. 아반떼 하체랑 그 한 세대 얘가 더 훨씬 진부한 느낌이에요. 약간 아반떼는 가볍게 움직인다, 그리고 좀 담백하다, 좀 되게 좀 달리기 위한 차인가? 상상하던 아반떼의 그런 승차감 많이 해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기에 플러스 되게 안락한 그런 승차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단함도 있지만 약간 묵직하고 쫀쫀한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더 좋은데요? 아반떼는 이게? 조금 더 거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단단한 건 난 얘가 더 단단한 것 같은데. 단단한 걸로는요? 그러니까 롤이 없는 걸로는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면서 충격이 들어오는 그 펀치 딱 때릴 때 그 느낌은 네. 얘가 훨씬 더 둔하게 들어오는 거지. 되게 세련됐는데요? 생각보다 하체가 정말 세련됐어요. 힘도 처음에 이게 딱 출발하는데 이거 어이없을 정도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출력이 살짝 떨어지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변속기 세팅을 초기에 기어비를, 물론 CVT긴 하지만, 이게 CVT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자동 변속기처럼 그런 모드를 뭐라고 그러지? AT 모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할 때 초기에 약간 기어비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응답성이 조금 더 좋게 그렇게 세팅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처음 이제 고민하게 했던 게 힘이 좀 부족해지면 어떤가, 어떻게 되나, 아반떼 대비 힘이 약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전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한 거죠. 네. 인사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요. 인사를 안 했구나. 수다 떨면서 그냥 시작해보는데,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이럴 수가. 네, 지금 K3 시승 행사에 왔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시승차들 준비를 해놨는데 빨간색 차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이게 보통 아무래도 흰색, 까만색, 회색 차들이 더 많고 가끔 빨간색, 파란색 시승차가 한두 대씩 섞여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20-30%가 빨간색일 정도로 진짜 많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이 빨간색 차 고르려고 뛰어가시더라고요. 우리도 좀 빨간색 차를 골랐는데 실내는 좀 짙은 갈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하체 괜찮다. 첫인상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놨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저번에 하긴 스토닉을 생각하면 스토닉도 하체가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단했었는데, 이 차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스토닉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이 차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단함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조금 한 10% 정도 단단한 걸 빼도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해보면 좀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정감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그리고 스토닉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해요. 맞아요. 실내로 들어오는 어떤 소음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스토닉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아반떼랑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무래도 아반떼는 이전
그 LF 소나타, 그 다음에 그랜저 HG랑 연결되는 그 세대의 디자인이었고, 네. 이 차는 이제 사실 살짝 그 다음 세대의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인테리어가 사실 저는 저번에 이제 송은 씨만 진짜 발표해서 봤었고,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네네네. 이제 품평회에 가서 미리 한번 봤거든요. 미리 한번 봤었는데, 그때랑 또 느낌이 또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개선이 됐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몇 가지들은, 몇 개 옵션들 중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인테리어는 디자인이 상당히 좋네요. 이 크롬 라인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그 스티치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요것도 좀 달라요. 작은 센스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가죽을 씌운 것처럼 이렇게 스티치 장식을 넣을 경우에, 네. 보통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제 바늘 땀을 박죠.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이게 덮어 씌운 상태에서 바늘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그 가죽 접합이랑 느낌이 좀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또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건 상당히 시도가 잘했다고 봐. 그리고 하이그로시의 오늘 송은 기자가 운전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크롬 라인 진짜 센스 있지 않아요? 이거 좋아요. 아주 좋아. 딱 잡혀요, 무게가. 딱. 맞아요. 지난번에 송은 씨가 이야기했던 송풍구도 상당히 센스 있게. 그러면서 여기는 동블록 튀어나오고, 여기는 집어넣고, 여기 참.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잘 진짜 됐고. 이거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반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산타페랑도 일단 기본적인 산타페보다 예쁘네요. 느낌이 조금 비슷한데,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거 산타페급이 아니고 이것도 아래급인데도 굉장히 잘 해놨네요. 예쁘다. 기어 레버 이거 진짜 예쁘게 잘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패드가 이거 진짜 어때요? 좋아요. 이게 사용하기? 놓으면, 지금 제가 약간 소프트한 재질의 커버가 지금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딱 놓으면, 지금 그 아이폰 플러스 사이즈가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정확하게 다 들어가고요. 네. 다 들어가고, 그리고 널찍하네요. 미끄러지지도 않아. 고무젤이 차가 웬만큼 과격하게 코너링을 해도 전혀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로 딱 잘 잡아줘요. 이 옆에 그 벽이 튼튼하게 둘러진 것도 아닌데, 근데 밑에 패드 자체가 소프트 재질이 짝 붙게끔 잘 돼 있네요. 이 2층 수납함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스토닉 때도 진짜 편하다고 막 오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스토닉 때는 이게 무선 충전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 충전 기능을 넣어 놓고, 그리고 이 쫙 붙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좋네요. 수납 공간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고, USB랑 옥스가 있고, 히팅 시트랑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가 풀옵션 사양인데, 근데 동반자석은 전동 시트는 아니고, 이게 전동 시트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여기가 옵션 기능 자체, 그쪽은 전동이겠지. 네, 전동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네. 스티어링 휠은 어때요, 디자인? 옆에서 보니까 깔끔한데? 그냥 깔끔해요. 네. 뭐 그때 오히려 스팅어보다도 스팅어 때 좀 아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가 너무 횡해서 좀 퉁 튀어나, 약간 짱구처럼 튀어나온 느낌도 네. 있었고. 근데 상당히 근데 깔끔하네. 여기 오히려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한 100km 정도 올라오니까 네.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단단함이 더 극명하게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유철이 들어오는 감각에 있어서 고속으로 네. 올라가니까 더 많이 들어온다고? 충격이? 그걸 더 뭐랄까 아까는 뭐랄까 더 승차감 면에서 네. 약간 묵직하고 뭐랄까 쫀쫀한 그런 느낌이 또 줄을 잃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달리고 지금 노면이 바뀌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더 거칠고 약간 긁고 가는 느낌? 타이어가 여기 지금 몸을 많이 안 이해가 안 돼. 좋은가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혼란을 완전 진짜 혼란시키기. 제가
리뷰어들이 맨날 똑같은 용어만 쓰기 때문에 성원 씨가 이렇게 신선한 용어를 써주면 좋다고 하긴 했는데 그거를 좀 정리가 안 되긴 그거의 핵심을 좀 파악하기까지요. 네. 일단 제가 타보고 나서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음은 어때요?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사실 이제 콘크리트 도로거든요. 네. 아스팔트 도로면 훨씬 나아지는데 콘크리트 도로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 아스팔트 나오네. 바뀌었죠. 여기 좀 낫지. 네. 이 콘크리트 도로 노면 소음인가요? 그렇죠. 저 도로 노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콘크리트랑 아스팔트를 서로 감안하고 봤을 때 2차급에서는 상당히 무난하거나 내가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별로 안 들어오고 풍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정숙하다는 느낌 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도 예쁘죠. 예쁘네. 난 저번에 사실 그 품평에 가서 디자인 안 예쁘다고 막 엄청 안 좋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글쎄 좀 약간 다듬어서 나온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괜찮네요. 차가 커 보여요. 일단 차 사이즈를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존보다 휠베이스는 똑같고 기존보다 폭이랑 높이가 조금 더 크고 길이가 8cm가 늘어났어요. 이 길이가 8cm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반떼랑은 같은 플랫폼을 쓰니까 지금 휠베이스가 2700으로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데 이번에 신형 K3는 저 아반떼하고 네. 그래서 저 아반떼하고 폭하고 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휠베이스하고 폭하고 키가 똑같고 길이가 저거보다 7cm가 더 길어. 구형보다는 8cm가 길어졌고 네. 아반떼보다도 7cm가 더 길어요. 그러면 좀 늘씬한 느낌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뭐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폭이랑 저거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형보다 넓어졌고 아반떼랑 비교하면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휠베이스 2700mm 여기에 차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차가 조금 더 이게 아반떼 지금 아반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좀 날씬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이번 K3는 약간 몸집이 좀 있는 좀 여유 있는 네.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차체 길이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V급으로 보이는 정도. 차체 길이도 좀 더 긴데 덩치도 약간 좀 이렇게 몸집도 좀 있다 보니까 약간 V급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쁘진 않네요. 사실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인데 이렇게 잘 달리고 있어 지금. 왜야? 지금 자꾸 미소가 지어지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가네. 근데 이렇게 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평균 연비가 지금 12.8이야 12.8? 괜찮은데? 그럼 마음껏 할게. 우리 14.1 지금 이게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복합 공인 연비가 14.1이거든요. 네네. 시승을 마치고 난데 14.1을 딱 기록을 하면 선물을 준대. 14.1보다 잘 나오면 추첨으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냥 테스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 잘 나간다. 자, 이게 출력을 봅시다. 지금 출력이 얼마예요, 제가? 123마력이요. 그렇죠. 그 직분사가 아니고 듀얼포트 예전에로 이야기하면 MPI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엔진이 되는 직분사 엔진이 아닌 거죠. 직분사 엔진이 아니면서 출력이 132마력이던 게 123마력으로 줄어들었고 토크도 살짝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번 첫 느낌에 그러면 아반떼보다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힘이 약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자, 이 123마력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 준중형 자체에 부족한 출력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성능을 조금 손해를 보고 그 대신 연비가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사실 뭐 힘이 남아도는 힘을 평소에 사실 다 쓰지 않는다고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저라도 오히려 연비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K3고 웬일이야? 대박인데요? 이번에 좀 히트 좀 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아반떼 타면서 안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 차는
그냥 뭐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타시는 차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달리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 선택하실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좋아요. 오히려. 그래도 그냥 옆자리에서 느끼기에 네, 너무 단단해요. 네, 내 취향에는 승차감은 조금 더 15% 정도 더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음은 조금만 더 막아줬으면 좋았겠다. 이 밑에 흡음재 같은 거 조금 더 넣어가지고 조금만 더 조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터널이기도 하고 또 밑에 노면이 콘크리트 노면이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연비 올라갔다. 13.5로 14.1 한번 맞춰볼까? 해볼까요? 그러려면 송원 기자가 엄청 자제를 해야 돼. 가능할까요? 오, 13.6으로 올라갔다. 오. 제가 또 한다면 또 합니다. 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이게 외곽순환도로인데다가 속도를 많이 안 올리니까 딱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주행하면 그때는 뭐 연비 제일 잘 나오죠. 이거 괜찮다. 뒷좌석 공간도 사실 지난번 아반떼도 뒷좌석이 크게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휠베이스 2700이면 뒤에 완전 어른들이 장거리로 타기엔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좀 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간 자체도 아무래도 중형은 아니니까. 근데 조금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이동하기에는 뒷좌석도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아, 진짜 S클래스 타다가 이거 타니까 너무 편하네. 뭐야. 이제야 자가용 타는 느낌. 아, 너무 큰 차 타다가 네, 힘도 그렇고 네, 몸에 딱 맞아요? 네, 몸에 딱 맞는 느낌. 이야. 아니 S클래스 타다가 돈 많이 벌기 힘들나봐요. 이게 더 편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비밀입니다. 안 알려드려요, 아무도. 야, 근데 진짜 매끄럽다. 송원 씨한테 딱인데 진짜. 아, 그리고 아까 코너 돌 때도 차가 기울어진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속도만큼 그걸 잘 견뎌줘요, 차가. 아니, 근데 부담이 없네요, 진짜. 송원 씨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모니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차가 무단 변속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막 바늘이 막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그게 이제 나름 있는 척을 하네요. 네. 이게 원래 CVT는 가속을 하면요, 네. 일단 회전을 끝까지 올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속도가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따로 노는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뭐 닛산 계열에서부터 네. 그 CVT를, 근데 CVT인데 자동 변속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차에도 그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그게 되니까 네. 이제 CVT를 쓰겠다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 닛산 계열 시승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닛산 계열의 CVT 진짜 좋다. 연비도 잘 나오지만 주행 감각도 괜찮고 특히나 회전수 맞춰주는 거나 그런 어떤 스포츠 다이나믹한 주행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이 차도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아까 기어 내릴 때도 보니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꽤 있고 궁금해지는데 나도 빨리 타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진짜 송원 씨한테 딱이네. 이 서킷 아닌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한번 써보시죠. 네. 이 차로 옮긴 다음에 제가 운전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한번 기능을 확인하고. 테스트해보죠. 네. 100 차선 유지. 됐네. 네, 됐습니다. 아, 가운데 다 되게 귀엽게 오밀조밀 뜨네요. 아, 귀여워. 손을 놓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쵸. HDA는 없구나. 네, 없어요. 이게 스마트 그 드라이브 와이즈가요, 프레스티지하고 노블레스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65만 원밖에 안 해. 오. 그러니까 기본이 전방 추돌 방지 보조라고. 네. 그 앞에 차가 있으면 갑자기 차가 서면 이 차가 충돌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것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저 옵션에서는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보통 드라이브 와이즈가 보통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그 정도까지 보통 하는데 이 차는 그거 이제 앞에 하나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옵션이 65만 원밖에 안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자동차만 감지해서 차를 세워주는 거고, 네.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저 65만 원짜리를 선택하게 되면 네. 그러네요.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그죠? 옵션으로 그 드라이브 와이저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이 나타나도 차를 세워주는 거, 그거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물체가 작잖아. 큰 거는 쉽게 디텍팅을 할 수 있지만 작으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또 해야 되고, 그거까지 하려면 드라이브 와이저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크렐 오디오는 맨 위에 맨 위급 노블레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노블레스에서만. 그 유보 내비게이션이랑 결합해서 140만 원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왜 계속 고정을 해줘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답답해! 그럼 속도를 올리면 되지. 그쵸. 세팅 속도를. 근데 제가 하고 싶네요, 운전을. 네. 아직 한창 하고 싶을 때다. 좋을 때다. 송은 씨가 상당히 지금 과격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연비가 15.4. 지금 어차피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이번 시승 코스 자체가 거의 고속도로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비가 15.3이 나오는데, 이거 아마 한 90km에서 100km 정속 주행하면 20 나올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만 하면. 정말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시는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와. 야, 와인딩이다. 오, 오. 야, 롤이 진짜 없다. 네. 근데 아반떼가 더 없나? 어? 아니야, 얘가 더 없는 것 같아. 야, 롤이 진짜 없네. 네, 지금 1차 시승을 마치고 운전자 교대하는 포인트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방금 막 시승을 마치고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소감은 짱짱하다. 네, 짱짱한 K3. 끝? 네, K3는 총 8가지 외장 색상이 있죠. 네. 일단 빨간색이 진짜 눈에 많이 띄네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사실 빨갛지가 않네.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오히려 네, 어때요? 이 색깔은? 이게 막 반짝이 그런 펄이 들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되게 단정하게 느껴져요. 또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이 없이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색이 좀 화려하게 올라오진 않네요. 그래비티 블루거든요, 이게. 이 색깔도 차분하니 좋네요. 그래도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네. 이런 포인트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돋보이지가 않아서 약간 묻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되게 그냥 단정하기만 한 그런 이건 같은 느낌이네요. 색깔이고, 네. 빨간색, 하얀색. 하얀색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런 하얀색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디자인 요소들, 그러니까 블랙 하이그로시로 꾸며놓은 이런 장식들이 하얀색 컬러에서 굉장히 두드러져서 진짜 확실히 더 화려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신차 발표회장에서 호라이즌 블루 색상을 보고 굉장히 오묘하고 약간 보랏빛도 난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밖에 나오니까 지금 햇빛이 안 비쳐서 약간 그 색깔의 본연의 색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해가 있으면 좀 네, 더 올라올 텐데. 펄감도 있죠. 펄감도 있어요. 전 이 색상 근데 밖에서 봐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색상은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색상이고요. 플래티늄 그라파이트. 네. 그리고 굉장히 단정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검정색보다는 훨씬 난 것 같아요. 점잖은 거, 약간 단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옆에 이거죠. 이게 그라파이트. 네, 이건 그라파이트 아까 블루였던 거고, 이게 진정한 검정색. 까만색 괜찮네요. 네. 오히려 더 시크해 보이고, 제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 색깔이 가장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 네. 약간 보랏빛이 살짝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예쁜데? 약간 진회색 그런 색상도 섞여 있고 굉장히 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방법이 촬영 있나? 끝! 잠그는 거 나가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 뭐야 이거?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엄청 까분다. 오! 탈출 성공! 탈출할 수 있는 아, 멤버가 있어. 이거. 이게 이지 액세스까지 있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아반떼급에 문을 시동 끌고 문을 열고 내릴 때 네. 시트를 자동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탈 때도 밀어줬다가 다시 당겨주고. 텔레스코픽도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네. 충분히. 근데 조금 나한테 조금 짧으네.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깜짝이야, 지금 제 배터리인 거죠? 송은 기자는 왜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까 송은 씨가 아까 15점? 16 아니었어요? 16? 16.1. 16? 제가 최악의 연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인딩을 바로 타버려. 확실히 전체적으로 단단한데 요철을 감싸는 느낌이 괜찮다. 이 정도면 세팅이 상당히 잘한 건데. 자, 7.2kg 연비. 자, 가속방 리터. 지금 이게 서스펜션이 네. 아반떼도 마찬가지고, 앞쪽에는 뭐 당연히 100% 스트럿이고 뒤에는 토션빔이거든요. 네. 토션빔인데도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가속방지 턱을 좀 톡 튀어나온 놈을 넘을 때 뒤에 가끔 텅하고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일반 도로에서 만나는 지금 가속방지 턱에서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차감 자체가 좀 단단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는 게, 토션빔 가지고도 이 정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멀티링크를 쓰게 되면, 그러면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고급스럽게 설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단순하게 일반적인 승차감만으로 따질 때는 토션빔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재밌으시죠? 이 정도는 재미없으신가요? 일단 엔진 사운드가 좀 특이하잖아요. 아반떼보다는 좀 약간 엔진 사운드가 살짝 걸걸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약간. 저는 약간 힘겹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회전 자체가 느낌이,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근데 회전은 매끄럽게 올라가긴 잘 올라가요. 매끄럽게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사운드가. 네, 사운드 엔진의 자체가. 사운드 자체가 매끈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변속기도 이야기했듯이 약간 붕 하고 붕 이렇게 네. 되는 거, 그런 점도 괜찮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그동안 현대차들은 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었는데, 변속기 레버를 왼쪽으로 미는 것만으로 스포츠 모드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눌러보면, 네. 내가 지금 있는 모드에서 바로 스포츠 모드 가지 않고 몇 단계 거쳐서. 몇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급한 마음에 스포츠 모드를 눌렀는데 한 번에 안 눌러지면 좀 불편한데. 힘이 세죠. 네. 근데 이 차는 움직이는 것만으로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거, 이 설정은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일단 바뀌면서 바로 기어가 한 단 내려가서 회전수가 방 올라오는 것도, 그 반응도 상당히 괜찮고. 전체적으로 설정을 상당히 잘했네요. 통풍 시트 한번 켜볼까요?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켜보니까. 야, 조용하긴 조용하다. 이 IS, 난 지금 그 시동이 꺼진 줄 알았어요, 방금. 뒤에 지금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시동이 꺼졌나 그러고 봤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데 진짜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긴 하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네. 진짜. 이게 스포츠 모드하고 일반 모드하고는 확실히 좀 초반 응답성 자체가 차이가 나네. 스포츠 모드 때는 그 처음 출발할 때도 확실히 좀 더 세게 밀어붙여 주는데, 진짜 이런 도로에서도 이렇게 핸들을 지가 잡아주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군요. 역시 진짜 조용하다.
기울어지는 느낌이 진짜 하나도 없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일단 뭐 타이어 자체는 지금 테스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노면도 날씨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타이어 그립까지 테스트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하체 롤은 진짜 없네요. 일단 고속 직진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스티어링에 따른 롤은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네. 하체가 상당히 단단한 것 치고는 좀 무게중심이 좀 높네요. 호동되는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한데 기대하기는 머리가 그냥 바로 휘청휘청거림 없이 바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으로 평상시엔 달려주는데 핸들을 이렇게 급하게 흔들어 보면 위가 기우뚱기우뚱하는 느낌이 있는 게 좀 살짝 의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티어링도 유격 많이 잘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의외로 롤이 많이 있네. 그렇죠? 아, 이건 좀 특이한데. 근데 아까 분명히 코너 돌 때는 롤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뭐 이 차의 성격에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이렇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이제 단지 성격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해보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특히 코너 돌 때도 롤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단단하게 설정해 놓은 거에 비해서 급차선 변경할 때는 좀 롤이 좀 생기더라. 근데 허둥대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이게 심하면 핸들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느라고 전혀 못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허둥대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엔진 소리가 조금 탁한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글쎄 좀 지금 길들이기가 사실 거의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타고 있는데, 아마 조금씩 그 길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면 좀 나을 수도 있고, 일단 엔진 회전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올라가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변속기도 그 AT 모사 그것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수동 모드로만 바꿔도 기어를 바로 내려주고, 이봐봐, 지금 회전 올라가는 반응 자체가 이거는 거의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우리가 타본 차들 중에서 현대차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이거든요. 기아차 중에서요? 아니, 현대까지 포함하더라도 저번에 소나타 그 자동 8단 그거랑 거의 준하는, 그거보다 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CVT 변속기에다가 이 AT 모사를 집어넣어서 스포츠 모드를 적극적으로 썼을 경우에 이게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니산 계열 CVT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지금 엄청 반응이 좋잖아요. 그죠? 3단으로 안 내려온다고 여기서 100km인데 울컥하는 느낌이 없이 가다가 내리면 회전수를 바로 정확하게 맞춰주잖아요. 울컥하지 않고. 실력이 상당히 좋은 거죠. 몸으로 느껴지는 것까지도 기대 이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엔진도 경쾌하고 변속기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없는 게 아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변속기 반응이 이거 이 정도면 IVT 이거는 물건인가요? 신의 한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는 이번 K3의 최고 1등 공신은 제가 봤을 때 변속기인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좋은데. 연비 요새 또 10km까지 올라가 버렸어. 내가 기껏 9점 얼마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9km대로 떨어져라. 뭐 이렇게 달리는데도 핸들 놓고 있어도 지금 잡아주죠. 핸들 차선을 막 잡아가고 있으니까 대박. 이거 참 신세계다, 신세계. 자, 지금 연비가 9.8km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부드럽게 아주 정상적인 주행을 해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지금 주행을 24km나 주행해서 글쎄 꽤 많이 왔네요. 근데 사실 이 준중형급의, 그러니까 좀 작은 차체에서 기대하시는 게 소비자분들이, 물론 뭐 작은 차를 가지고 재밌게 달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차를 선택하신 많은 분들은 좀 일상생활이 편하게 주행하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실 텐데 이런 좀 단단한 승차감이 네. 어울릴까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 한 15% 정도는 부드러우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 실력으로는 그 정도 부드럽게 해도 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는 네네.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긴 하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출력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또 일반 자동 변속기가 아닌 CVT가 적용되는 것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변속기 자체는 기존의 현대차의 6단 변속기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고, 근데 평상시 이제 원할 때는 훨씬 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탈 때는 연비 위주로 훨씬 더 좋은 연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엔진도 123마력만 하더라도 사실 순순형의 123마력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90마력, 100마력 가지고들 다들 탔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123마력이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거기에 이 IVT, CVT가 조합되면서 이거 진짜 매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칭해주면 그러면 GDI 엔진에 대한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거 K3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사실 연비만 너무 강조되고, 그러니까 MPI 엔진으로 이제 GDI 엔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아반떼보다 성능면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지겠지,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표장님 말씀해주신 GDI의 갈증을 좀 더 채워준다. 네, 맞아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K3? 뭐 아반떼? K3 대박 날 테니까. 대박 나면 어떡해요? 약간 힘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 엔진을 변속기가 제대로 다 커버해 줄 정도로, 그래서 이 변속기하고 그 엔진의 조합 자체가 이렇게 조합을 해버리면서 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는 뭐 아반떼에 비해서 충분히 전장은 더 긴데 전폭이랑 전고가 똑같으니까 휠베이스도 똑같고, 근데 실내도 이게 더 넓은 것처럼 보여, 느낌이. 좀 그래요? 어제 탔던 거에 비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내도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길이가 긴 만큼 트렁크에서도 또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차에는 그 크렐 오디오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크렐 오디오가 시승차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8개. 네, 스피커가 8개, 외장 앰프가 추가가 되고, 최상위 트림에만 저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요. 네, 다시. 잠깐만요. 저음을 올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죠? 네. 저음을 엄청 올릴게요. 아까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네. 몰랐네. 결국 이게 제일 좋은 거야? And after all has been said and done, who said it best? Were you the one? Hey, piano man. 저음을 아무리 키워도 저음을 다 못 살려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키우면 또 웅 하는 느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음에서 좀 아쉽네요.
다른 미드름이나 고음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풍성하게 나름 잘 살려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디폴트 자체의 음색이 네.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산타페는 디폴트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느낌인데 얘는 그 디폴트 자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근데 아마 그 곡을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도 좀 취향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카플레이요? 네, 카플레이로.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블루투스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블루투스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뭐 좀 세팅을 조금만 잘 찾으면 충분히 괜찮은 오디오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디오는 주행 소음이 조금 덜 들어오고 조금 조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 고속도로를 100km로 계속 주행하다 보니까 묻히나요? 네, 특히나 노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많이 묻혀서, 그래서 음악 듣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 되는 느낌? 노면 소음은 조금만 더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이런 느낌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확실히 낫잖아. 확실히 그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진짜 노면 소음은 진짜 좀 심하게 많이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K3로서 2세대 2세대 K3를 시승을 했는데요. 네. 송은 기자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 총평 듣고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어제 타본 아반떼랑 일단 지주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반떼는 생 아몬드, 그리고 K3는 초콜릿이 살짝 덮여있는 아몬드. 진짜? 네, 아몬드 초콜릿 이런 느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아반떼는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약간 편안하고 그냥 여유로웠거든요. 그 운전하기도 그냥 편하다. 이게 막 뭐랄까 묵직하고 뭐 이런 감각은 없지만 그냥 편하게 타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K3 타보니까 약간의 그 단단함은 좀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단단함에 약간 부드러운 감각까지도 조금은 더해진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줘서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고급지다는 느낌? 네, 좀 더 고급진. 근데 그 단단함은 두 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아몬드. 그런데 그 아몬드를 덮고 있는 초콜릿 층이 조금 더 두꺼웠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엔진과 변속기 조합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상당히 좋고, 노면 소음은 조금 더 잡으면 좋겠다, 승차감은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겠다, 그 정도 외에는 디자인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괜찮고 공간도 뭐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다. 야, K3에게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네, 드디어 K3에게도 해뜰 날이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 지금 연비가 저 아까 9점 몇 가지 떨어졌다가 지금 16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계속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말릴 수가 없네요. 네, 저 연비는 참 잘 나오네요. 지금 이게 아마 물론 이제 시내까지 타면 시내랑 같이 타면 이렇게 잘 나오진 않겠죠. 그렇긴 한데 뭐 웬만큼 그냥 살살 타시면 복합 연비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도 될 만큼. 그러면 사실 땡큐죠.